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떤 그런 수식이라든지 그런 분량은 굳이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정치하실 분 아니세요? 다 나중에 다 그게 업보가 되는 것이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정당한 수사를 정적 제거로 몰아가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얘기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돌아오는 월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비춰지는데 가결, 부결, 가부 결과만큼이나 그 바로 직전에 검사 역할로 본회의장 연단에 오를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도 꽤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직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정치하실 분 아니세요? 본인도 국회에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모르겠으나 다 나중에 다 그게 업보가 되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감정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분은 그냥 검사가 했던 것을 검사가 나와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 그걸 대행을 하는 입장이니까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잖은 권유를 드립니다. 점잖은 권유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한 검사처럼 설명하지 말라. 어차피 정치하실 분 아닌가. 나중에 그게 업보가 되는 것이다. 글쎄요, 전직 법무부 장관 선배로서의 진짜 조언입니까? 아니면 그때 너무 말 구체적으로 길게 하지 말라는 압박입니까? 근데 박범계 의원이 설명하지 않았으면 아마 조언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어차피 저게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자리에 가서 왜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 당연히 혐의 사실을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의 그 경우처럼 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걸 약간 정치적으로, 박범계 의원의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사례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또 이재명 대표에 관한 뭔가 돈봉투 부스럭 같은 결정적인 그 무슨 증거자료 하나 같은 거를 폭로하지 않을까, 거기서 제시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흔히 떨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27일 체포동의안 그 설명을 하면서 뭔가 이재명 대표와 관한 그동안에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증거를 하나 딱 내밀면서 자, 체포동의에 그 찬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만약에 그 사실에 굉장히 가깝다면 굉장한 또 파장을 몰고 오겠죠. 아마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이런 장면들 여러분도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 68대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과거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에게 조언 같은 공격을 하다가 되레 되치기를 당한 적도 꽤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예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은 또 봐도 좀 긴장감이 있네요. 어쨌든 조수진 의원께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법사위 소속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박범계 의원의 이런 공방을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실제로 오늘 어쨌든 조언을 한 거잖아요. 너무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조언으로도 들릴 수 있는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제가 법사위에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의원이 박범계 의원인데요. 예. 박범계 의원이 아니라면 조언이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박범계 의원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언으로 들리지 않는다. 박범계 의원이 더 잘 알 겁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박범계 의원이 질의만 하면 저도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바로 해놓고 법사위로 돌아와서 후임 법무부 장관에게 호통을 치고 조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모양이 너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 대장동 부패 게이트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검찰 수사를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위원장 맡아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감독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했을 때의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 이거 검사들이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제 얼굴에 침 뱉기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도 그렇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마구 휘두를 때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는데요. 그때 2년 동안 샅샅이 뒤지고도 조사도 못하고 기소조차 못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하자고 지금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박범계 의원이 이런 것을 자제해야만 합니다. 모양새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이 저 조언을 들을 일은 만무하겠죠. 준비된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꽤 강도 높게 한동훈 장관이 말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때만큼이나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 구속 필요성을 하나하나 설명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당시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은 이랬었습니다. 민주당의 말씀은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 설렁설렁 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같은데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저는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결되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장관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땡큐 한동훈. 그때 당시에 한동훈 장관도 그럼 오히려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닐까 싶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긴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고 대체적인 시각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론에서 만약에 정말 우리도 모르는 이 대표 관련 구속 필요성을 한 장관이 핵심 증거를 국회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은 민주당의 부담이 되지 않을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더 장황하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전혀 본인이 안 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운 내용들이 폭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예. 영장 청구서라든가 구속 사유, 구속의 필요성에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은 것들을 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말씀드리고요. 노웅래 의원 보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전에 준 거 또 줬다. 물론 유죄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맞죠. 다만 만약에 누군가의 함정에 의해서 그 부스럭 소리가 돈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다 국회에 나와서 유죄 확정 편향으로 이건 재판 받을 필요도 없이 유죄라고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의 함정에 의해서 이게 유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국회법은 구속영장의 취지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지 예. 구속 사유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자칫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이라든가 공무상 비밀이 누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피의자든 재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판도 전에 한동훈 장관이 마치 판사의 역할까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에게 의해서 낙인을 찍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한동훈 장관의 여러 기반에는 이번 수사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자신감도 깔려 있는 듯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영장을 청구한 직후에 어떻게 검찰이 증거 없이 이런 결정,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겠냐. 이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토착비리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난 알려진 얘기가 있어요. 앞서 서정욱 변호사께서 그 이복현 원장 얘기하면서 검찰에서 윤 대통령이 신임했던 수사, 한동훈 장관도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원석 총장이 좀 알려지기로는 뭐 딱 하나 정유라 씨 영장이 기각된 것만 빼면 본인 관련 수사, 구속영장 발부 승률이 꽤 높다. 뭐 이런 팩트가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혐의가 중앙지검도 있고 수원도 있고 그다음에 성남지청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검찰총장이 사실상 이제 주인 검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특수수사했던 선배들 많이 만나 보니까 전부 이게 하시는 말씀들이 옛날에 수사할 때 우리 팀에 한동훈이나 이원석이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게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그 특수사 실력은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중앙지검 특수 1부장 할 때도 거의 청구한 거에 영장이 다 발부된 물론 이게 정유라 건은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구속돼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조국 아들, 딸 조민하고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장이 기각된 거지. 저는 사실상 이게 중요 사건은 100% 발부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저는 가장 감명 깊게 들은 말이 옛날에 한동훈 장관이 고민정 의원하고 논쟁할 때 뭐랬냐면 이게 그 수사는 이름을 가려도 같은 사건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아주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원석 총장도 뭐랬냐면 결국 영장 기준이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가 없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보편적 기준을 따라야 된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는 뭐 1,000억 넘어야지 1조 넘어야지 기소하고 일반 공무원은 1억만 넘으면 기소하고 이게 공정한 거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게 누구든 시장이든 전직 시장이든 혹은 야당 대표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총장이나 저는 이제 그 보편적 기준에 따라 청구한 거고요. 제가 이제 단언컨대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방탄에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영장 실질을 받으러 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 발부된다. 이원석 총장의 한 수사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거 아시죠? 이게 뭐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이 될 정도로 결국은 다음 주 월요일 혹은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